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저에게 무슨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어떤 한 구독자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수많은 글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의 묶음으로 완성해서 출판했느냐, 그리고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쓰는지 아니면 써놓은 글들을 모아서 이제 뭐 테마를 정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책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셨더라고요. 제가 4권의 책을 출간을 했어요. 이렇게 공동 작업했던 것까지 합치면 5권이긴 한데 제 이름으로 낸 책은 4권이 있어서 아마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뭘 묻지 않아서 좀 뻘쭘했는데 또 질문을 남겨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책을 출판하게 될 때는 딱 2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에디터가 나를 알아보거나 내가 에디터를 찾아가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출판사의 편집자들, 에디터들은 이제 자신이 기획할 책에 대한 저자를 계속 열심히 서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 작가분이랑 아니면 혹은 아직 작가가 아닌 이 사람과 그 책을 내고 싶다라는 걸 발견해서 기획해서 먼저 연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출판사랑 내고 싶어서 출판사에 컨택을 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자일 경우에 궁금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근데 그 방법은 되게 너무 뻔하지만 출판사에 내 원고를 보내서 연락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새는 또 SNS가 활발하니까 이제 출판사의 편집자인 분을 뭐 팔로잉 해놓고 지켜보다가 그분이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의 책을 많이 작업하는 분이면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보통 책을 보면 책 뒷면에 이제 그 책을 그 편집한 편집자나 이제 출판사 이름이 다 나와 있고, 그 출판사 메일 주소 같은 것들이 있고,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이제 원고 청탁하는 란이 있는 출판사들도 있고 메일 주소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 보내면 편집자들이 이제 원고를 훑어보게 되어요. 저도 출판사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루트인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쓴 글을 출판하고 싶을 경우에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그게 좋은 것 같고요. 또 다른 방식은 출판사들이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채널에 글을 쓰는 것도 또 하나의 간접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옛날에 같이 일했던 동료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로 베이킹을 했었는데, 브런치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채널에 꾸준히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알아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을 줘서 책을 출간하시는 걸 본 적이 있었고, 제가 아는 걸로는 그래도 브런치가 아직까지는 가장 출판사 관계자들도 많이 보고 입문하려고 하는 작가분들한테 좋은 채널이 아닌가. 그래서 요새 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채널들이 있다는 거를 많이 정보를 듣거든요. 그 연재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이제 받고 연재를 해서 조금만 보여주고 이제 구독을 유료로 해야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블로그 같은 데다가 꾸준히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블로그는 이제 그 출판사 관계자들한테 눈에 띄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판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채널에 글을 연재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저는 총 4권의 책을 출간을 했고요. 5권인 이유는 이제 한 책을 개정판을 만들어가지고 5권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책을 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보자면, 일단 이게 첫 책이에요. 20kg의 삶이라는 첫 책인데, 저는 조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 둘 다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첫 책을 출간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에디터이자 작가였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제 글을 이제 출판하게 되었죠. 출판사에서. 그래서 그때 일하던 잡지사에서 처음 이제 잡지사에 입사를 했을 때 선배가 이제 제가 쓸 꼭지들을 정해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뭐 인터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카테고리가 힐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소비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 힐링이라는 단어가 좀 지긋지긋해질 무렵이었어서 저 힐링 제가 해야 될까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선배가 너무 그 힐링이라는 단어에 꽂히지 말고 너를 좀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좀 그런 것들을 에세이 형태로다가 풀어보거나 그에 관련된 뭐 취재를 한다거나 기획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하나. 그래서 그때 제가 공항에 가던 취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에 가기라는 기사로 출발을 해서 뭐 설탕을 모으는 취미라던가 월차 내고 친구랑 서울 여행을 하는 이야기라던가 개를 위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제주에 가서 개들한테 이제 제가 만든 샌드위치를 나눠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획 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쌓여갈 무렵에 이제 출판사 편집장님이 선아 씨 이거는 나중에 책으로 한번 엮어봐도 좋을 것 같아. 선아 씨가 지금 힐링 카테고리에서 하고 있는 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되게 좋아했고 막 블로그 같은 데도 글을 오래 썼고 했지만 제가 제 책을 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흘리듯이 그 얘기를 해주셨을 때 굉장히 설렜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요? 제가 책을 낼 수 있을까요? 이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이거 어느 정도 쌓이면 같이 내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 매거진에서 몇 년간 일을 하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도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지금 이 매거진,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은 꼭 내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의 저의 편집장님이었던 그 실장님이 시각 디자이너 출신이고 책 디자인을 하던 분이었어서 그 편집장님이 디자인을 해주시고 그 매거진에서 거기가 출판사도 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책이다 보니까 막 알딸딸해 하면서 책을 냈는데 생각보다 이제 책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쇄를 1쇄라고 부르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되면 이제 중쇄 2쇄를 찍고 뭐 3쇄를 찍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되게 빠른 시간 안에 1쇄가 다 팔리고 중쇄를 찍어야겠다는 연락이 와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읽어주실까라고 놀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첫 번째 책을 내고 나면 두 번째 책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을 누군가가 읽고 이제 연락을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첫 책을 내고 되게 많은 메일을 받았었어요. 출판사 편집자님들로부터.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아리까리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출판사랑 편집자를 찾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서 거의 다 이제 거절을 하고, 이제 그 와중에 두 번째 책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제가 김목인이라는 뮤지션 분의 공연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그분을 제가 인터뷰했던 적이 있고 아마 잡지 기자가 되고 처음 진행해본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 중에 유럽에 있는 어느 국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음악을 듣다가 그때 인터뷰 때 나눴던 그 도시에 대한 음악을 듣다가 여행을 가서 저분에게 편지를 쓰자.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몇 년간 인터뷰했던 분들한테 다 그분들이 했던 얘기 중에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에게 쓴 편지를 갖고 엮어서 책을 내보자는 생각이 문득 공연 중간에 들어서 막 메모를 해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때 진짜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개월간 유럽에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3개월간 여행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자 하고 이제 책을 쓰기 위한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가서 처음으로 했던 것은 엽서를 사서 기다가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제 원래 계획은 그 엽서들을 다 스캔을 해서 손글씨 그 자체로 책을 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좀 너무 어색하고 이상해가지고 몇 주간 하다가 방향을 틀었어요. 2가지 방향을 틀었는데 일단 손글씨는 무리일 것 같다. 나중에 디자인된 꼴로 생각했을 때 글이 예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그냥 노트북에 원고를 쓰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인터뷰한 사람들에게 편지 쓸 때 생각보다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그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제 원래 있던 곳에 두고 온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냈던 책이 2번째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각각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쓴 편지로다가 엮은 책이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거를 어느 출판사랑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서점에 가서 되게 많은 책들을 보고 제가 마음에 드는 꼴의 책이 있으면 어느 출판사지, 편집자는 누구지 막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출판사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안그라픽스라는 디자인 전문 출판사였어요. 근데 거기는 디자인 전문 서적만 내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에세이를 쓰기 때문에 에세이를 출간한 사례가 없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계속 글을 쓰면서 이제 카페 알바를 하려고 카페 알바에 채용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안그라픽스에서 편집자 채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써보자 라고 해서 덜컥 합격을 해서 그때 카페에 너무 죄송했던 기억이 있는데, 별 수 없이 뭔가 본능적인 이끌림이 있었어서 여기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를 해서, 근데 제가 제 책을 내려고 입사를 했던 건 아니고 찾다 보니 이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싶다, 에디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사를 했고, 그때가 마침 연말이어서 책을 기획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이런 책들을 내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를 기획안을 쓰는데 한번 내 책을 제안해볼까? 내가 쓴 원고들을 제안해볼까? 해서 기획안을 썼고, 디자인 전문 출판사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주관님도 그랬고, 거기에 있는 다른 에디터들이나 이제 마케터분, 뭐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조금씩 세컨라인 같은 걸 만들던 시기였어서 제가 첫 책을 이만큼 팔았는데 이 책으로 진짜 잘 해볼 자신이 있다. 이것도 뭔가 출판사의 또 다른 방향성으로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해가지고 막 입사한 신입이 막 열정적으로 하니까 다들 좋은 분들이었어서 마지못해 해주셨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탐탁치 않지만 그녀의 열정을 위해 도와주자라는 느낌으로 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제 제 책을 기획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했던 이제 디자이너 분과 함께, 그리고 제가 또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하게 돼서
그때 좋아했던 편집자분과 디자이너분이 이거를 같이 함께 만들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 책은 그때 제가 막 책으로다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서 이렇게 그 겉사계를 풀면 두 권의 책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흑백이고 하나는 컬러인데, 이쪽에 이제 원고를 그 편지들을 읽고 이걸 읽다가 누군가 편지를 쓰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에는 엽서집을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좀 제가 찍은 사진들로 된 엽서집을 만들었었고, 또 끼부려서 막 그 겉사계가 이렇게 있으면 겉사계 안쪽에 막 이런 손편지, 진짜 그 제가 썼던 편지를 손으로 적은 걸 안에다가 이렇게 했었고요. 그때 막 제가 이 종이를 꼭 쓰고 싶었는데 이 종이가 엄청 비싸서 막 주간님을 조르고 이랬던 그 기억도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그렇게 두 번째 책은 이제 또 역시 제가 일했던 출판사에서 내게 되었다. 책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큰 분들은 편집자로 일해보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지만, 너무 편집자의 정체성과 작가의 정체성은 다르다는 생각을 회사 다니면서 많이 했었어요. 그 두 가지의 성격이 공존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고, 근데 또 수많은 편집자님들이 내 책을 내고 싶다라는 꿈을 품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만나봤던 편집자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고,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저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책을 내고 두 번째 책이 나오니 또 수많은 이제 출간 제의 메일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출판사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내고 싶은 출판사가 한 곳 있었어요. 마음산책이라는 출판사였는데, 이렇게 책꽂이를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거의 마음산책에서 나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먼저 출간 제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길고 공손하고 따뜻하게 거절 메일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디서 내지라고 이제 막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게 시기가 약간 오래돼서 다 조금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꾸준히 메일을 보내주는 편집자님이 있었어요. 거절을 했는데도 이렇게 분기마다 이렇게 계절이 지날 때마다 안부를 묻고 막 이렇게 편지 쓰듯이 메일을 계속 보내주는 편집자님이 있어서, 이분은 이 정성이 그 시간이 지나도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이 정성 때문에라도 한번 만나뵈야겠다라고 해서 만났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의 어떤 그 다정함과 사려 깊음에 끌려서 이분이랑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이제 제안을 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보통 출판사에서 연락이 올 때는 뭐 연재해 놓은 거를 엮을 때는 그 연재를 그대로 엮고 싶다고 오기도 하고, 이제 보통 주제를 주고 어느 작가한테 이런 주제로 당신과 책을 내고 싶습니다 라고 그 책을 낸 적이 있는 작가들한테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제를 주고 이런 책을 내고 싶다라고 하셨었는데, 이게 그 주제를 바꿨었던 건지 원래 그 주제였던 건지 좀 가물가물한데 산책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산책을 주제로 한 권의 책을 써보자. 그래서 그때 근데 제가 첫 번째 책도 연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산책이라는 주제로 원고들을 다 써낼 자신이 없다 했더니, 이제 편집자님이 그러면 연재처를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몇 가지들을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 선택했던 게 이제 채널 예스라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웹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 예스에 연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산책을 주제로. 그래서 채널 예스는 2주에 한 번 발행되는데, 채널 예스가 웹진이 아니고 실제 책도 있는데, 저는 이제
웹과 책에 동시에 이제 인쇄가 됐었어요.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그때 2주에 한 번씩 이제 산책을 주제로 원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엮어낸 게 이제 세 번째 책이었어요.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책의 목차를 보면 다 어떠한 산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재를 해가지고 나중에 엮을 때는 그대로 하기보다는 또 시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라던가 시제가 안 맞다던가 이런 게 있어서 한 차례 다 수정을 하고 해서 내게 되는데, 이때 이 책을 연재를 하던 중간에 제가 또 다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그 책 출간이 많이 늦어졌었어요. 그래서 연재도 이제 그거 연재까지 하고 회사 다니면서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중단을 하고, 그 다 써놓은 원고들을 이제 수정 최종하는 거를 너무 오랜 시간을 잡아먹었던 그 기억이 있고, 지금 요것만 있는데 얘는 또 노트가 한 권 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 싸져 있는 형태였거든요. 이때는 이제 산책하면서 일기를 써봐라 라는 의도로 노트를 함께 만들었었고, 제가 세 번째 책과 네 번째 책을 같은 편집자님이랑 작업을 했거든요. 이 책도 그 편집자님과 작업을 했는데, 세 번째 책을 낼 때 편집자님과의 호흡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편집자님이 세 번째 책 내던 출판사에서 다른 출판사로 옮기게 되었는데, 출판사님 따라서 그 다른 출판사로 가서 책을 내게 되었고, 네 번째 책은 그 첫 번째 책을 냈던 어라운드 매거진에 또 연재했던 글들을 엮었어요. 사진을 주제로다가 이제 엮었던 글들을 한 3년 동안 썼던 글들을 엮어서 내가지고, 이 연재를 시작하던 때로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책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입사할 때 이 두 개의 책을 이미 연재하고 있던 상황이고 절반 가까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회사에도 그 연재해서 책을 계약한 곳들이 있어서 이게 나올 거다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갔었어서 이제 천천히 회사 다니면서 그 연재를 마무리한 것들을 다시 매만져서 냈던 책들이었고요.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나랑 잘 맞는 편집자는 어떻게 알아차리나가, 이거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메일 같은 거에서도 이미 그 상대방의 기운 같은 게 느껴지고, 만나서 대화를 해봤을 때 대화의 흐름이 좀 잘 안 맞는다 이러면은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책을 하다가 미묘한 지점에서 서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글 쓰는 친구들, 책을 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어떤 친구는 본인이 이제 디자인이나 그 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제 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것이 이제 있지만, 뭐라 그래야 되냐,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편집자님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더 멋지게 구현해서 제시해줬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것만큼 제시해주지 못한다거나, 뭐 글에 대해 되게 예민한 작가는 그 편집자가 글을 고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또 편집자 입장에서는 어느 작가가 너무 까다로워서 다음 작업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여러 서로의 상대방들의 일을 할 때 합이 맞는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제가 저희 편집자님을 계속 좋아하고 같이 두 권의 책을 냈던 이유는 편집자님이 까다로운 저를 부드럽게 안아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출판사에서 일을 했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진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책을 낼 때 되게 까다롭게 굴었던 것 같거든요. 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책의 디자인을 할 사람을 지정을 한다던가, 표지나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를 다 찾아와서 이미 내가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 놓고 한다거나 이랬을 때 어느 편집자님은 선 넘는다고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을 작업하다가 외부
디자이너분들이랑 작업할 때 저한테 이건 너무 선을 넘으시는 것 같다. 디자인의 영역에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것 같다라고 불편함을 내비쳤던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유연하게 받아주시고 조정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 글을 많이 존중해주시면서도 어떤 제가 발견하지 못한 점들에서 이런 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주거나 그런 방식에서 제가 되게 잘 맞는다고 느꼈기에 이 편집자님이랑 계속 작업을 했었고 지금도 수시로 이제 때마다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4권의 책을 내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저마다 다른 방식들이 있겠지만 질문하시는 그 구독자님이 저의 책을 출간에 대한 거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답변을 드렸고 저는 요새 좀 갈팡질팡한데 지금 글을 쓰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책을 내고 글을 쓰는 건 내 평생의 좀 숙명이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이제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얘기해놓지 않은 계약하지 않았던 책들을 더 이상 새로 낸다거나 하면 겸업 그런 걸로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나 혼자 글을 써놓고 있어야지 라고 하지만 생업에 바쁘다 보니 글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만약에 제가 글을 이제 책을 출간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재를 잡을 것 같아요. 이게 연재라는 게 매달 혹은 격주로 뭐 격월간으로 글을 엮어서 출간해내는 매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요새 웹진도 많으니까 그런 데들이랑 약속한 시간이 있으면 그때까지 무조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조금 쓰거든요. 그럼 그걸 나중에 다 엮어서 이제 책을 내게 되면 조금 수월하죠. 그래서 친구들 이제 첫 책 내려는 친구들한테도 일단 연재 잡아라 라고 제안하는 편인데 근데 보통 저는 책을 낼 때 주제를 미리 생각해 놓고 글을 썼던 것 같긴 해요. 써놓은 것들을 이제 막 모아가지고 그 뒤에 주제를 붙인 적은 없었어서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언젠가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이 제가 이제 3번의 직장을 바꾸면서 2번의 프리랜서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책을 여러 권 냈으니까 책 출간 제의가 많이 오고 글 원고 청탁이 많이 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잡지 에디터로서 좋은 이미지를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도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은 나와 이제 그 에디터로서 좋은 화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내가 충돌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또 원고는 돈도 안 돼요. 원고료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거든요. 여전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만 윤택하게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이쪽으로 가면 뭐 뮤직비디오도 참여할 수 있고 뭐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작업들이 이제 있고 이쪽은 글을 쓰는 건데 뭔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그때 쓰던 작업실에 뭐 북 디자이너 언니도 있었고 일러스트레이터 언니도 있고 영화 기자 언니도 있고 바로 옆에는 이제 서점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다 책에 연관된 사람들이 함께 작업실을 써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서 내가 한번 매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내 책을 써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좀 달리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글을 쓰고 그것을 복사해서 이제 손글씨 편지처럼 보이게 복사를 하고 좋았던 사진을 한 장씩 인화를 해서 이걸 편지 봉투에 담아서 내 글을 구독하길 원하는 분들에게
보내주면 어떨까? 이런 거를 이제 밥 먹다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작업실에서.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좋은 것은 그 출판사에는 몇 명의 사람이 보든 정해진 원고료만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직접 그렇게 보내면 100명이 만약에 이거를 그 구독을 해주면 100명당 1,000원씩 받으면 되는 금액이 있고 5,000원씩 받았을 때 금액이 있고 그 구독자 수만큼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에서 온 그 살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아주 많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내 글을 받아봐도 내 한 달치의 어떤 생계비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이제 할까 말까 막 망설이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지할 글 같은 거는랑 가격이랑 이미 다 정해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작업실 멤버 중에 한 분이 나 근데 인스타에서 그 어느 작가님이 그 메일로다가 너가 말한 방식으로 그 글을 써서 보낸다는 거를 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른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이 매일매일 글을 써서 그 되게 저렴한, 제가 책정했던 것보다 되게 저렴한 가격에 글을 보내주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너무 따라하는 것 같이 그게 그냥 메일과 직접 우편이라는 것만 다르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비슷한 시기에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 나는 이 따라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것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과감히 포기하자. 그리고 이쪽이 아니었던 이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던 열망을 더 키워서 다시 회사에 입사하자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관심을 갖던 회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 취업을 열심히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서 결국 회사에 들어왔고 그 회사에 지금 7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 또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님은 그걸로다가 이제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여전히 글을 쓰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글을 쓰고 계시고 그분은 이걸 모르겠죠. 저는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작업실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떤 계기로 운명이 뒤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분이 그걸 안 해서 그 글을 계속 썼으면 더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겠지만 저는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되게 소중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분 덕분에 지금의 길이 열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하여 하여간 글을 써서 책을 낸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영역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분야도 아니긴 한데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출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독립출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그 책 디자이너를 찾아서 아니면 그런 그래픽 디자인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뭐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인디자인 같은 걸 배워서 출간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그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 안 다닌다면 독립출판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도 있어요. 왜냐면 여전히 만약에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책을 냈을 때의 그런 수익적인 거나 뭐 그런 거에서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 책을 내는 것만큼의 이익 분배를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작가는 10% 정도의 인세를 받게 되고 많이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20% 이상 넘어가기 정말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은 유통사, 출판사, 이제 작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 작가에게 주어지는 인세 외에 나머지 돈은 유통사와 출판사에서 이제 나눠 갖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건너뛰고 그냥 내가 스스로 출간을 해서 디자인 비용이랑 인쇄 비용만 드리고 직접 그 독자분들에게 전해준다면 조금 더 내가 책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생계형 이야기가 돼버리네요. 그래서 그냥 진짜 솔직한 생각으로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근데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편집자님과 작업을 한다거나 뭐 출판사에서 이미 여러 유통사들을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끊어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 형태의 것을 고민하고 있고, 제가 언제까지 회사에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이제 디렉터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를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실무에 끼어들수록 그 팀원분들이나 팀장님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술을 배우고 싶고 실무를 하고 싶어도 제 자리에서의 역할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퇴사하고 나한테 남는 기술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여러 요소들을 회사에서 많이 배우면서 성장을 하겠지만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되는 어떤 한 가지 도구가 있다면 그건 글쓰기다라고 요새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 면에서 그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저는 그 재료가 많은 창작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뭐 꽃도 배워보고 이래봤는데 꽃을 하려면 막 많은 것들을 펼쳐놓고 제작을 해야만 완성하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글쓰기는 노트나 펜 혹은 노트북, 뭐 아이패드, 심지어 아이폰 이런 것만 갖고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주로 저는 카페에서 작업을 하는데 카페에서 헤드폰 끼고 소음만 차단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작업이고, 이제 책을 낼 때는 협업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글쓰기 자체는 오롯이 나 혼자서 해야만 하는 일이어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면들 때문에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을 도구일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든과 동시에, 그러면 꾸준히 써야 된다. 글을 안 쓴 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도 그렇게 유튜브에서 글을 연재하려고 시작했던 것이 컸는데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내가 계속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여기에서 원고를 읽었을 때에 제가 만든 거를 다시 봤을 때 처음엔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될수록 너무 직접적이더라고요. 그 목소리로 읽었고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입히니까 사람들은 영상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될 텐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 책을 한 권 마음 먹고 어딘가에서 내가 조용히 읽어냈을 때의 감정이랑 영상으로 똑같은 글을 봤을 때의 감정이 다르다는 걸 좀 인지하게 됐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쩌면 내가 진짜로 내 이야기가 전달되기 원하는 매체는 글자고 도구는 글자고 매체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계속 하게 된다면 이런 방식의 이제 이야기를 그냥 푸는 거, 이건 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편집되지 않은 이야기를 풀거나 뭐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푼다거나 이런 거는 해보고 싶긴 한데, 또 막상 이렇게 편집하고 해보면 제가 글이 이쪽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기도 해요. 약간 제 생각보다 뭔가 유튜브 시장은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해서, 그래도 올해는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계속 해보는데 이게 뭔가 정말 나랑 맞는 옷일까라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소중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 책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평소보다 훨씬 길게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책을 내고 싶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봤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 질문해주신 분도 이렇게까지 긴 대답을 원하진 않으셨을 텐데 제가 수다쟁이여가지고 좀 길게 설명을 드려서 질문해주신 거에 좋은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아무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 남겨주시면 제가 그 아는 한에 있어서는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개된 곳에 댓글을 달기가 민망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래 메일 주소 남겨놨거든요. 메일로 물어봐 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